스포츠를 즐기는 탁월한 분석, 스포츠 만물 박사 이희영의 머니볼. Gonna go and take it over. Your call us King Kong. Here we come, running through the door. Don't wait long, don't blink twice. Going, we're gone. 날씨가 최근 오락가락합니다만 분명 봄은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킥오프, 플레이볼 이런 외침이 익숙해질 시기가 됐습니다. 이형의 머니볼, 이형 해설위원과 함께 K리그 그리고 KBO 리그 다양한 스포츠 소식 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월의 시작과 함께 K리그 킥오프를 알렸습니다. 대표팀 논란을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1라운드 분위기는 꽤 좋았다. 팬분들이 많이 방문했다.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K리그가 K리그1, K리그2 합쳐서 300만 관중을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개막 라운드를 통해서 300만 관중을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지난 울산 HD와 포항의 개막전부터 만원 이제 28,683명이 들어왔거든요. 예. 이게 울산의 홈 개막전 최다 관중 신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에서도 이제 24,758명, 전북의 홈 개막전 최다 신기록을 또 세웠고요. 예. 각종 이제 기록이 쏟아지는 이제 관중 기록이 쏟아지는 개막 라운드였습니다. 네, 2023년 전 세계 리그 평균 관중 순위에서도 K리그가 전 세계에서 20위에 올랐다는 뉴스를 오늘 보고 들어왔는데 광주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예매 시작과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매진을 이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맨유 출신의 선수가 어떻게 국내 피치에서 뛰는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네, 제시 링가드가 데뷔전을 가졌던 경기였는데요.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거가 K리그에서 뛰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예. 그 경기가 2분 30초 만에 매진이 됐었다고 해요. 그만큼 관중들도 많이 몰렸는데 예. 홈 개막전에서 광주도 서울을 상대로 2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제시 링가드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뭐 선발로 나서진 못했고요. 후반 31분에 교체 출전을 했는데 공격 쪽에서는 드리블이나 뭐 패스 이런 거는 아주 잘 보여줬는데 예. 이제 후반 거의 추가 시간에 거친 파울로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관중들에게 좀 야유를 받았고요. 린가드는 복귀를 하면서 피치에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본인의 고국이죠. 영국 언론에서는 좀 비판적인 평을 내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악몽 예. 같은 데뷔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그 이제 평가는 좀 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시 링가드가 무려 11개월 만에 이제 실전 경기를 치른 거거든요. 예. 이제 점점 실전 감각이 쌓이면은 프리미어리거의 위용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 K리그에 있어서 흥행 요소에서는 제스 링가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FC 서울의 홈 개막전이 10일에 열리거든요. 네네. 벌써 33,000장이 야. 표가 팔렸다고 해요. 예. 지금 FC 서울은 이제 4만 장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홈 개막전에서 4만 명이 들어온 적이 K리그 역사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이 될 수 있군요. 맞습니다. 예. 역사를 쓸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야, 역시 피리 부는 사나이 링가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링가드 효과, 리그 흥행 요소 찾아보고 있는데 팀이나 뭐 선수라 이 팀 선수에 있어서 그 마일스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지켜볼 만한 이정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나 울산현대 3연패 도전이 가장 큰 이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연패 이상을 달성한 팀이 역대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울산현대 HD가 네 번째 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막전 승리하면서 첫 발을 아주 잘 내딛었어요. 그리고 이제 울산 HD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뭐 김태환 선수나 권창훈 선수 국가대표팀을 영입한 전북 현대 같은 경우도 개막전 승리를 노렸지만 대전에게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예. 양 팀이 뭐 K리그 경기는 아니지만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맞대결을 한번 펼쳤습니다. 그렇죠. 1차전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2차전이 이제 울산에서 열리게 되고요. 예. 이제 양 팀의 이제 K리그에서 만남도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정효볼 앞에 멈췄던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 앞서 내용도 정리해 주셨는데 이처럼 김기동 감독 포함해서 새로운 감독들도 이번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독 중에 첫 승을 선물 받은 감독 좀 어떤 감독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졌고요. 예. 이제 포항의 박태하 감독도 울산에게 졌죠. 아하. 이제 수원의 김은중 감독이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러면서 기분 좋은 스타트를 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감독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K리그도 더욱 더 재밌는 이제 감독들의 전술적인 이제 판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질문을 들었던 이유는 K리그2에 소속돼 있는 경남FC, 우리 도민 프로축구단도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첫 경기를 치렀어요. 네, 박동혁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원정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전반전에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끌려가는 경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하지만 후반에 원기종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뒀고요. 이제 경남이 2라운드 경기가 또 창원에서 열리거든요. 홈 개막전입니다. 맞습니다. 예. 창원에서 부산과의 경기가 있는데 음. 부산에게 지난 시즌에 1무 2패로 열세를 보였어요. 예. 홈에서 열리는 만큼 지난 개막전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지난 시즌에 부산 상대의 열세를 좀 서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데 맞대결하는 부산 아이파크가 지난 시즌에는 아쉽게 승격에 실패했던 낙동강 더비를 치르는 우리 지역 인근 팀인데 1라운드 결과가 완패였습니다. 네. 예, 서울 이랜드에게 0대3으로 아, 그렇죠. 패하면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부산이 분위기가 좀 많이 처진 거를 경남 FC가 좀 이용을 할 필요도 있겠죠. 예, 경남 FC 2연승, 다가오는 홈 개막전 창원 축구센터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축구에서 해외 축구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리거 소속 팀의 웨파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우리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는데 저는 이 경기 이 선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처럼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팀은 이겨요. 그래서 야 이거 감독이나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일반인들과는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관련 이야기입니다. 아, 김민재 선수가 오늘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쉽게 결장을 했죠. 근데 예. 바이에른 뮌헨은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 2차전 합계 역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알려진 게 뭐 부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전에 많은 경기를 너무나 많이 뛰어서 휴식 차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도 다녀오면서 뭔가 체격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많이 살이 좀 많이 매수해졌어요. 예. 살이 빠지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장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에릭 다이어 데이르트 조합을 투엘 감독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그 전에 나왔던 경기들에서 독일 언론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예. 사실 김민재 선수가 뮌헨의 수비진을 계속해서 이끄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왔었거든요. 사실상 원백이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다이어가 나온 경기들을 보면은 뮌헨의 미드필더진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수비적으로 가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예, 못 믿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김민재 선수가 나올 때는 앞선 미드필더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를 예. 거의 김민재 선수가 독박하다시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수비진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예. 온전한 책임을 김민재 선수가 받으면서 평점이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독일 언론들 키커나 빌드에서는 평점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축구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김민재 선수가 7.06으로 분데스리가 평점을 받았는데 이게 팀 내 6위 그리고 수비수 중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풀백을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수비수 2위에 올라 있거든요. 예. 그만큼 다른 이제 평점 사이트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언론이 평가하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진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독일 언론만 유독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축구 팬들이 이거 좀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한 분들은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각의 시선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아니겠지만 아닙니다. 예. 네. 독일에서 좀 더 김민재 선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김민재 선수가 이제 나폴리 때부터 이번에 뮌헨 입단하고 아시안컵까지 치르면서 최근에 정말 바쁜 일정을 그렇죠. 소화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는데 이번 결장이 이제 체력적인 문제를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예. 다음에 나왔을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공수 지표 이런 거 세부적으로 잘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경기도 보니까 다이어는 라치오전에서 태클 성공, 지상, 공중볼 경합이 0이었습니다. 예, 이런 지표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팬들이 이제 별명을 제가 수비형 위건은 봤는데요. 방간형 센터백, 지시형 센터백, 뭐 수비 목격자 이런 별명 붙여주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이어가 항상 가장 많이 하는 제스처가 이거죠. 이거. 그렇죠. 예, 김민재에게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데 다이어는 뭐 토트넘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계속해서 여전한 모습인데 리그도 많이 남아 있고 예, 아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공격 포인트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그때 논란이 생긴 이후에 예. 이제 경기에 나섰을 때 좀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해서 음바페에게 이제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예. 뭐 임바페의 스피드도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이강인 선수의 패스의 날카로움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이강인 선수가 이제 훌훌 이제 부담감을 좀 털고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도 1, 2차전 합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8강 진출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 부상 소식은 이 질문 다음에 다뤄보겠고요. 눈에 띄는 뭐 선수라든지 스토브 리그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소식이 있는지 이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애리조나 투싼에서 캠프를 열었었는데 마지막에 시카고 화이삭스와의 연습 경기로 캠프를 마무리했어요. 당시 예. 7이닝 경기였는데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신민혁 선수가 3이닝, 김시윤 선수가 3이닝, 김지열 선수가 1이닝 던지면서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고 예. 이제 미국에서 4차례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 2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타격적으로 가장 좋은 모습 보였던 건희동 선수가 야수 중에서 최우수 선수를 받았고 예. 이제 이준호 선수가 투수 부분 최우수 선수 그리고 감독이 뽑은 최우수 선수가 따로 있는데 네. 강인건 감독은 서희태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권희동 선수는 이제 팀에서 베테랑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팀 타선 잘 이끌어줘야겠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이제 이적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예, 에릭 패디죠. 패디. 네. 예, 이 선수에게는 NC 다이노스가 지난 시즌 또 MVP였기 때문에 골든글러브를 전달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MVP 시상식은 참가를 했었는데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참가를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NC에서 그걸 챙겨가서 마지막에 패디에게 선물을 줬죠. 예, 황금 장갑을 건네고 왔던 NC 다이노스고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팬들의 가장 궁금한 내용일 텐데 부상자 소식입니다. 예. 김영규 선수가 특히 캠프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예. 이제 팔꿈치 쪽에 통증을 느끼면서 조기 귀국을 했거든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미세한 염좌로 밝혀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른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전삼인 선수가 왼쪽 내 복사근 부상을 당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수 중에서 박주찬 선수는 무릎, 오영수 선수는 햄스트링인데 이 두 선수도 약 1개월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예. 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시범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또 오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야에서 또 일루를 지켜주는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상은 특히나 좀 뼈아픈 소식이고 김영규 선수는 앞서 그 신민혁 선수 그리고 김시훈 선수도 이름이 거론됐는데 선발 로테이션에서 한 축을 좀 맡아줘야 되는 토종 투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창모 선수가 상무 입대를 같죠? 했기 때문에 김명규 선수가 좀 더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규 선수의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이영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또 구단도 1일부터 창원에 있는 재활조에서 치료에 집중하면서 향후 훈련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렇게 앞서 밝혔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일 시즌 치르면서 부상자가 없으면 베스트입니다. 최고인데 이런 위기 또한 강인군 감독이 지난 시즌 이제 정식 감독으로서는 첫 시즌을 정말 예쁘게 잘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 예.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아쉽게 이제 KT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떨어졌는데 당했어요. 예. 올해는 부상 문제를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했거든요. 캠프부터 이제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예. 정규 시즌 들어가서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선수들이 모두 시즌을 잘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실시간 댓글이 있어서 깜짝 질문인데 올해 다이노스 가을 야구는 무난할까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구창모 선수도 빠지고 에릭 패디라는 에이스가 빠지긴 했지만 그 예. 선수들을 메워줄 수 있는 뎁스를 일단 잘 채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요 선수들의 부상만 없다면 올 예. 시즌도 가을 야구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맨손 외국인 투수인 카스타노와 하트가 이 에릭 패디의 공백을 좀 잘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도 잘해줘야겠고요. 무엇보다 또 주장 손아섭 중심으로 해서 타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응징력 있는 공수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시범 경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NC 창원 NC파크에서는 바로 경기가 이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9일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15일까지 창원에서 6연전이 열려요. 일단 기아부터 상대하는군요. 네, 기아 그 다음에 키움. 키움 그리고 LG 트윈스랑 마지막에 창원에서 상대를 하고요. 예. 그리고 대구로 넘어가서 삼성과 2연전, 마지막에 인천에서 SSG와 2연전을 하면서 예. 시범 경기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3월 23일에 정규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창원 NC파크의 선수들 찾아가서 뉴스바다에 나갈 영상을 저희가 잠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들이나 감독 만나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제시 링가드가 K리그에 오면서 흥행이 기대가 된다. KBO 리그로 이제 대입을 한다면은 코리안 몬스터가 있겠습니다. 네, 류현 선수가 하나로 다시 복귀를 했죠. 캠프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예. 류현 선수의 일정도 이제 공개가 됐어요. LG와의 잠실 정규 시즌 개막 전에 류현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게 확정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7일에 자체 청백전에 류현 선수가 나선 이후에 시범 경기에서 12일 기아전 그리고 17일에 롯데전에 등판을 하면서 시범 경기 일정을 마무리가 됩니다. 네. 벌써 시범 경기가 류현 선수 나오는 등판부터 매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표까지 지금 등장했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리그에서 통산 78승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투수 그리고 미국 무대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투수 그것도 코리안 리거 그리고 한국 투수가 국내 무대에 복귀해서 귀환을 알린다. 당연히 기대감이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 토미존 수술 첫 해지 않았습니까? 근데 토미존 수술은 받고 난 두 번째 해부터 구속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 조금 더 좋은 몸 상태로 류현 선수가 투구하는 모습을 기대가 되고요. 예. 뭐 타 팀들 입장에서는 류현 선수의 등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NC 다이노스 에릭 패디를 마주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부담감,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또 코리안 몬스터가 이끄는 또 하나의 야구, 이 선발 로테이션이 투구를 잘해준다면 KBO 리그 분위기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 스포티비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K리그, KBO 리그 소식, 메이저리그까지도 다양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뉴스바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